자,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인공지능 AI 주식하면 어떤 이름이 딱 떠오르세요? 아마 뭐 엔비디아 이런 이름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요, 시가총액 100억 달러 넘는 기업 중에서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약 370%나 급등한 사실상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숨겨진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네비우스 그룹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네비우스 그룹, 어쩌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창업자가 직접 이건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데 과연 그럴 만한 건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네, 오늘 이 네비우스 그룹 참 흥미로운데요. 그 탄생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뭘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와,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이 기회가 정말 창업자 말대로 일생의 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겠죠. 특히 요즘 AI 인프라 시장,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네비우스가 딱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비우스 그룹 최근 행보 보면 정말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2024년 10월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진짜 수직 상승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만 약 370% 올랐다. 이건 100억 달러 이상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냥 압도적인 성과잖아요. 이런 엄청난 모멘텀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이 네비우스 그룹의 시작부터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합니다. 원래 이 회사의 뿌리가 어디냐면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검색 엔진 대기업이었던 얀덱스에 있어요. 얀덱스 러시아의 구글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했던 회사죠. 그런데 2022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지정학적인 큰 변화가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창업자인 아르카디 볼로즈라는 사람이 얀덱스 CEO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얀덱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네덜란드 지주회사, 여기에 대한 통제권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볼로즈가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 지주회사를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새 이름으로 싹 바꾸고요. 사업의 중심을 AI 인프라 쪽으로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내린 이 결정이 네비우스 그룹을 지금의 위치로 만든 정말 결정적인 한 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은 피하면서 동시에 미래 먹거리인 AI에 딱 집중하는,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아, 얀덱스라는 이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AI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한 거군요. 시기적으로도 정말 절묘했던 것 같아요. 요즘 생성형 AI 기술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걸 뒷받침할 고성능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막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비우스가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고 또 돌리려면요, 기존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규모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요. 비유하자면 엄청난 성능의 스포츠카가 나왔는데 기존 도로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새로운 초고속 전용 고속도로가 필요해진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비우스는 바로 이 AI 고속도로를 만드는 경쟁에 뛰어든 주요 선수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는데요. 그런데 그 AI 고속도로 시장에는 이미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비우스가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규모로 보면 아직 이 빅테크들한테는 좀 부족할 텐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비우스가 단순히 그냥 크기로만 밀어붙이려고 했으면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네비우스는 몇 가지 좀 다른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 시장에 아주 강력한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데이터 주권 문제나 여러 규제 때문에 유럽 안에서 현지 인프라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이런 고객들한테는 네비우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미국하고 유럽에 걸쳐서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정말 최고 수준의 성능, 안정성, 확장성, 이런 걸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드웨어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자기들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 같이 제공한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서버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AI 개발 전 과정을 다 도와주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술력 면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기술력도 네비우스의 아주 중요한 경쟁 우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아이색2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가장 빠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13번째 순위에 드는 아주 강력한 상업용 슈퍼컴퓨터예요. 이런 최첨단 기술 인프라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건 특히 고성능 컴퓨팅이 꼭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 고객들한테는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히 GPU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넘어서서 이걸 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 기반, 통합 솔루션 제공, 그리고 IISG2 같은 독자적인 기술력까지 확실히 뭔가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있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 네비우스가 AI 인프라 사업에만 올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 다각화에도 꽤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AI 인프라가 현재 네비우스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길게 봤을 때 AI 생태계 전체에 걸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험을 분산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지금 하고 있는 AI 인프라 사업하고 시너지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인가요? 좀 더 알려주시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에브라이드라는 회사, 그리고 기술 교육 플랫폼인 트리플텐 이런 자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이나 기술 교육이나 다 엄청난 데이터 처리,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네비우스의 AI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만한 강력한 킬러 앱을 자기들 내부에서 확보하려는 시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외부 기업의 지분 투자도 꽤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클릭하우스나 AI 모델 학습에 꼭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톨로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결국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능력,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자기들 안에 내재화하고 고객들한테는 더 통합적인 가치를 주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단순히 서버만 빌려주는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데이터 중심의 AI 워크플로우 전체를 다 아우르려는 더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AI 인프라를 딱 기반으로 깔고 그 위에서 돌아갈 애플리케이션이랑 핵심 기술까지 다 확보하려는 큰 그림. 이런 전략들이 그럼 실제 성과로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재무적인 측면은 좀 어떤가요? 네, 재무 성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을 보면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625%나 늘었어요. 바로 직전 분기하고 비교해도 2배 이상 성장한 수치니까 이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625% 성장이라니. 와,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잠깐 반짝하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미래를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네비우스 그룹 쪽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말까지의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구독 기반 매출 예상치를 9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사이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의 이 성장 모멘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회사의 기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네비우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창업자 아르카디 볼로즈 CEO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랑 미래 비전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 CEO는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건가요? 볼로즈 CEO가 최근에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차세대 기술 도약의 문턱에 서 있다.
그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AI 인프라는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필요가 있고 이 거대한 전환기를 이끌고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갖춘 기업은 정말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네뷰스가 바로 그 소수의 승자 중 하나가 될 거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소수의 승자가 될 거라는 자신감이라. 그 근거는 뭘까요? 단순히 시장이 커진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네, 볼로즈 CEO는 몇 가지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딱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구축하려는 붐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아주 큰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금융, 의료, 제조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이 자기들만의 LLM이나 특화된 AI 모델 개발에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 모든 활동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죠. 두 번째 성장 동력은요, AI의 사용 사례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마치 개인 비서처럼요. 이런 에이전틱 AI가 기업의 다양한 업무 흐름을 자동화하게 되면 그 기반이 되는 AI 인프라 수요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잠재력이 아주 큰 AI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바로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나 이걸 또 뛰어넘는 초인공지능, ASI 개발 노력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죠. 설령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진보만으로도 AI 인프라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네비우스는 바로 이런 미래, 잠재적 수요까지 다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LLM 구축 확산, 에이전틱 AI 같은 새로운 사용 사례 등장, 그리고 AGI, ASI를 향한 연구개발 가속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AI 인프라 수요를 계속 끌어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군요. 듣고 보니까 그 CEO의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않네요. AI가 가져올 변화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시장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한 10년 아니면 그 이상 동안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네뷰스 그룹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그 선점 효과라든지 아까 말한 아이색2 같은 기술적인 차별성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강점이죠. 하지만 그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표현, 이건 상당히 강렬한데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일생일대 혹은 한 세대에 한 번. 이런 표현은 기대감을 확 높이지만 동시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AI 인프라 시장이 엄청난 기회의 땅인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정말 치열해질 거거든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존 강자들은 당연하고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기술 발전 속도 역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비우스가 이 시장의 유일한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고요. 또 앞으로 각국 정부의 AI 관련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결국 AI 산업 자체의 성장 잠재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특정 기업, 이 경우에는 네비우스 그룹에 대한 평가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 그러니까 경쟁 환경, 기술 변화 속도, 규제 리스크, 자본 조달 능력 같은 것들,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께서 네비우스 그룹이나 다른 AI 관련 투자를 생각하실 때 이런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비우스 그룹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대기업 얀덱스에서 시작해서 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과감하게 변신을 하고 AI 인프라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폭발적인 성장세,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장 전략, 그리고 CEO의 야심찬 비전까지 확실히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은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예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강력한 위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큐레이션 같은 관련 기술하고의 시너지를 만들어가려는 전략은 계속 지켜볼 만합니다. 다만 늘 그렇듯이 이렇게 빠르게 크는 시장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또 치열한 경쟁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죠. 성공 가능성과 함께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의 사례는 AI 시대의 승자를 가늠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면을 봐야 하는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본력, 시장 선점 효과,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의 진짜 승자를 가르게 될 결정적인 차별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컴퓨팅 파워 경쟁,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미래의 핵심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